안녕하세요. 캐드 해부학을 운영하고 있는 캐드 수술 집도입니다. 오늘은 그 3D 버전 2-2 이번 분리를 해보자. 그게 제가 여러분한테 제안해주는 어떤 방법론이 어떤 객체들을 내가 작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나중에 유니온으로 합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방법론들에 대해서 좀 이제 한번 심도 깊게 제가 쪼개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의 지금 현 상황에서 작업은 안 되더라도 이렇게 쪼개서 작업을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스스로 이렇게 좀 학습을 하는 방법을 더 이렇게 보태면은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빠르게 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이면 내가 어떤 순서로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들어옵니다, 머릿속에. 그래서 머리에서 생각하면 그게 이제 바로 손으로 작업이 가능해지는 그런 어떤 단계가 그렇게 멀진 않아요. 많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주변, 책상이면 책상 위에 있는 어떤 형태를 계략적으로 자로 재요. 재서 똑같진 않더라도 비슷하게 해서 이 공부를, 그 3D 작업을 하는 공부를 하시면은 아마 능력치가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오늘 3D 버전 2-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V 포츠로 이제 두 면을 나누죠. V 포인트. 자, 보겠습니다. 이런 형태예요. 보시면 높이는 전체 높이는 이제 40이니까 80이고 요 사이즈들 40 보시면 요 부위가 이제 정삼각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사면에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삑 돌아가 있는 무슨 형태라고 그래야 되나요? 일단 그 프랑크 소시지 햄이 있잖아요. 그거 이제 칼로 내등분했다는 느낌? 이렇게 그거 뭐야 프라이팬에 돌리면 이렇게 쭉 벌어지잖아요, 꽃처럼. 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작업을 할 것이냐, 이 상태에서 이 삼각 그형 쐐기 모양은 익스트루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주 했던 이걸 이제 쪼개는 거죠. 그럼 어떻게 쪼갤 것이냐,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쪼개서 작업을 하자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씩 분리를 시켜 볼게요. 이런 식으로 부품 뭐 분해도 비슷하죠, 이렇게. 그러면 요 기둥을 하나 그려서 이게 이제 뭐 40에 40에 짜리 그 사각형에서 익스트루드 80을 해주면 요건 성립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여러분이 제가 이 어떤 지식을 공유를 할 때 3D 로테이트를 쓰는데 그 3D 로테이트를 쓰기 위해서 어떤 면을 작업을 할지를 그거를 제가 얘기를 해주시면은 또 금방 잊어먹을 수가 있는데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에 얘기가 한번 나왔었는데 이쪽 여기가 프론트 뷰라고 생각하면 우측면도로 대각이 잘려 있는 거는 정면도 이 프론트 뷰를 그려서 작업을 하면 되지 않냐라는 어떤 그때 한번 얘기가 논리가 나왔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측면조가 깎여 있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사각형에서. 그럼 이게 당연히 이제 3D 로테이트로 오늘 테이트로 이렇게 돌려볼게요. 여기를 잡고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여기서 보면 정면도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려서 익스트루드를 하고 다시 로테이트를 해서 무브 해주고 이게 이제 하나를 이렇게 완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미러가 있잖아요. 저희 미러 그 다음에 로테이트를 활용하는 거죠. 여기 이제 라인을 하나 그어서 이제 로테이트로 뭐 어레이를 쓰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순하게 저는 작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형태가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이쪽 걸 그려도 되는데 그냥 눈에 딱 들어오길래 이쪽 걸 먼저 그리면 Y축으로 90도를 틀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없다. 그럼 내가 이걸 먼저 그리겠다. 나는 그러면 정면도가 대각선이니 반대로 우측면도를 그리시면 돼요. 좌측면도나. 아까는 우측면도가 대각선이니까 정면도를 그리자 그랬잖아요. 프론트뷰를. 그걸 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제가 여러분하고 이런 공유를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제가 말로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보니까 정면도가 대각이면 우측면도나 좌측면도의 평면을 그려서 익스트루드를 하자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Y축으로 자, 하이드를 해보겠습니다. 요 삼각형을 그려서 익스트루드는 가능하잖아요. 이걸 그리고 나서 이제 똑같아요. 무브로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미러를 하고 90도로 하나를 돌려주고 미러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작업은 이건 뭐 야 단순한 모양이니까 이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데 맞아요. 단순하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나름의 복잡한 모양들도 이렇게 하나씩 다 쪼개가지고 어차피 3D 작업은 어떤 덩어리를 만들어서 그거를 조합을 하거나 뭐 파내거나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방법론들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더 이제 뭐 실제 이제 업무에서도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근데 딱히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어려운 방법도 있는데 그건 개개인이 좀 해보시고요. 지금 이제 나름의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해 드리는 거니까 이런 어떤 방법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면은 뭐 여러 번 지금 반복했지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 사각형을 먼저 그리고 이 렉탱글로 바로 그리면 되겠죠. 40에 40 이렇게 해서 자, 익스트루드 해서 80 올라왔죠. 그 다음에 저는 요걸 갖고 해볼게요. 요 부위. 그러면 여기가 40에 40이잖아요. 정상 한 변의 길이가 40에 40 이렇게 해서 닫으면 되죠. P라인으로 안 했네요. 이 길이가 40인 거예요. 보시면 자 40에 40인 직각 삼각형을 그린 거죠. 그럼 요면이 나오는 거죠. 요면이. 그래서 얘를 두께 40, 높이 40만큼 익스트루드를 해서 이렇게 자, 이 면이 내려와야죠. 이렇게 돌아야 되죠. 그러니까 3D 로테이트를 해서 이 부위를 잡고 이렇게 해서 90도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브 하나 갖다 놓고 여기에 이제 중심선 가운데 점을 잡아야 되니까 라인을 그려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단한 형태는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무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시험을 보신 분들도 있으면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또 이제 뭐 모양도 반대로도 한번 해보세요. 얘를 뭐 위로 이렇게 잠깐만요. 뭐냐면 180 보시면 이런 형태요. 자, 이런 형태로 반대 아이고 이게 90도를 돌려야 되네요. 어떻게 된 거죠? 아유 헷갈리네요. 자, 이 부분을 이거 시간을 까먹네요. 요런 형태. 어허 왜 이러죠? 버그가 났네요. 저도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한답니다.
이게 왜 안 잡힐까? 아, 여길 잡아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게 그 각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각이 저 뒷선을 잡아 당기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형태. 그럼 얘가 그냥 나무 형상이라고 뭐 표현을 하자면 할 수도 있고요. 똑같습니다. 지금 3D 로테이트를 여러 번 해서 지금 거꾸로 제가 위치를 잡아줬잖아요. 이게 뒤집힌 형상이죠. 그래서 그 유니온을 해주면 한번 볼까요? 자, 뭐 이런 형태도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3D 로테이트를 활용을 해서 그래서 다양한 뭐 이걸 한 90도만 돌려서도 해보시고 본인이 그려서 종이에 이렇게 어떤 샘플을 그려서 작업을 해보세요. 그런 교육이 이제 공부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있어요. 뭐 복잡하죠. 여기는 사각형, 여기는 꽃갈, 여기는 삼각형. 근데 이걸 어떻게 그릴 것인가? 그럼 일단은 이 상태에서 익스트루드는 안 되겠고, 지금 이 정면도 이쪽을 또 배면도라고 표현하는데 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프론트 뷰 쪽에 대각으로 깎여 있으면 좌측이나 우측면도 그리면 된다라는 어떤 논리가 성립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걸 그리는데 덩어리가 형태가 여러 개니 어떻게 그릴 것인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판단해 내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요거 하나 그리고 요거 하나 그리고 요거 하나 그려서 유니온을 시키자. 그럼 얘가 보시면은 3D 로테이트로 이제 돌려놓으면요. 자, Y축이네요. 이렇게 해서 Y축을 기준으로 90도를 돌려놓으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거는 익스트루드가 가능하잖아요. 요 형태를 그려서. 그러니까 이런 방법, 이게 몇 가지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제 동영상을 보시다 보면 이 형태를 이렇게 만드는 게 몇 가지가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고, 쪼개는 방법론이 몇 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여러분 이제 나도 내가 직접 그려서 해보겠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하시면은 기술이 금방 늘을 거예요. 그건 제가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걸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먼저 요 사각형 요걸 그리죠. 두께가 20이고요. 얘는 80 높이, 그리고 이 길이는 폭은 60이죠. 이거는 굳이 돌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20에 60짜리 사각형을 그립니다. 렉탱글로 그렸어요. 그리고 얘는 그냥 바로 세우면 되겠죠. 80.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해결해야 되겠죠. 이거는 사실 이렇게 그리면 좀 어려워요. 뭐냐면 이쪽 우측면도를 그냥 그려버리시면 되거든요. 자, 우측면도를 그려볼게요. 60에 제가 약간 순서를 뒤바꿨네요. 지금은 80을 하시고, 자, 사각형을 그리고 여기가 20이 올라왔잖아요. 20에 그냥 쭉 삼각형을 만든 거잖아요. 옵셋 20에 이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얘는 20 올라와서 여기가 30이니까 옵셋 30을 해주시고, 이제 요런 삼각 기둥이 오각형인데, 예, 요런 삼각형 형태를 이루는 거고, 이제 이 두 개는 저희 투상도에서 보면 히든선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맞죠? 두 개가 가려져서. 일단 이런 형태를 그리시고, 이건 하나 완성했잖아요. 그러면 카피를 하나 하셔가지고 뭐 가운데 거 먼저 그리시면 되죠. 비폴리로. 자,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 부위가 필요하잖아요. 아까 보시면 그러니까 요거를 그리는 거예요. 따로따로. 이렇게 요거를 따로따로 그리는 과정이니까, 오늘도 여전히 버벅대네요. 그래서 얘도 비폴리로 형태를 잡았으니 해주시고, 이제 익스트루드만 남은 거죠. 얘는 40을 익스트루드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20을 익스트루드 해주면 되겠죠. 대신 그 전에 형태를 먼저 돌려도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익스트루드에서 자 40을 했어요. 그럼 3D 로테이트로 세울게요. 3D 로테이트. 이렇게 해서 X축을 기준으로 90도를 돌렸습니다. 형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로테이트를 여기서 돌려줘야 되니까 아이고 예, 또 이러네요. 잠깐만요. 자 로테이트 여기를 자꾸 90도를 돌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옮겨주는 거죠. 뭐 이렇게 할 것이냐, 이 상태에서 로테이트로 먼저 뭐 이렇게 익스트루드해서 할 것이냐, 똑같은 거죠 다. 근데 이제 그냥 Y축으로 한번 세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익스트루드해서 40, 그러면 3D 로테이트 해서 이 Y축을 한번 써보려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마이너스 90도. 그래서 이제 갖다 놓고요. 익스트루드 20, 그 다음에 또 역시 3D 로테이트해서 여길 잡고 Y축을 기준해서 마이너스 90, 아이고 다시 3D 로테이트해서 여길 잡고 Y축을 잡고 마이너스 90 해서 무브를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유니온.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볼 땐 되게 이제 막연해 보일 수도 있어요. 사실 안 그런 아니다. 나는 보니까 뭐 간단하다. 그러면 좋고요. 처음에 이제 막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분해를 해버리면 돼요. 한 부분씩 분해를 하시면은 이거를 다르게 분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요렇게 큰 삼각형, 아니 큰 오각형을 만들어서 요 부위 있잖아요. 요 부위만 따로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더 합당하지 않냐. 요 부위만 따로 하시는 거는 작업을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이제 알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요번 걸 보겠습니다. 이런 형태예요. 이제 여기 뭐 깎이고 여기 깎이고 조금 전에 봤던 것보다도 좀 난해하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기존에 한번 제가 꽃갈 모양 공장 같은 거 작업하는 걸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얘랑 얘를 분리해서 작업을 해보자. 저는 그렇게 판단을 내려요.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이 형태를 먼저 착안을 해내면 돼요. 그러면 정면도가 대각선이니까 이제 우측면도를 그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형태를 그려서 익스트루드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지금 나머지 부분 이 부분을 그려서 무브로 갖다 놓자. 이렇게. 그리고 하이드를 해보시면 묻혔잖아요. 여기에 지금 경계선이 이제 유니온을 하면은 경계선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자 하고 내가 갖고 있는 기술로 이게 가능한지, 그래서 만약에 판단이 쓰면 한번 해볼 만해. 그러면은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즈, 요 80에 뭐 20에 요런 사이즈들을 보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P라인을 한번 써볼게요. 저는 P라인 70에 80에 20에 20 하고 여기서 잘라야 되겠네요. 잘못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20이죠. P라인 또 20에 그 다음에 여기 10 하고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이제 필렛을 해주면 한 덩어리로 묶입니다. 다시요. 자, 이거 하나 가르쳐. P라인이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필렛을 하시면은 당연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붙게 돼요. 요런 이제 팁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0이죠. 그럼 익스트루드 120을 해줍니다. 아이고, 익스트루드 120 올라왔죠. 이제 로테이트로 3D 로테이트로 일단 한 면을 돌릴게요. 3D 로테. 오늘 여기 잘 안 했더니 키보드를 잘 못 치겠어요. 자, 여기를 잡고 이 바닥을 내려야 되니까 X축에 90, 그 다음에 로테이트로 90을 왜 이러죠? 로테이트
로테이트로 90을 돌려줬어요. 자, 이 형태가 됐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요 삼각형, 삼각 그 기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요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체 길이가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가 80이에요. 80에 높이가 40이니까 자, 라인에서 아이고 라인 80 그리시고 뭐 이걸 그리는 것까지는 제가 안 해드려도 되죠. 이렇게 P라인으로 이걸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자, P라인을 만들고 얼마를 도출시킨 것이냐는 전에 내가 말씀드린 게 넉넉하게 하라고 그랬죠. 이게 지금 80이니까 80을 다 세워도 돼요. 그리고 뭐 이렇게 간달간달하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별로 이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저는 간달간달한 거. 여기가 60이니까 20이니까 이 총 두께가 80인데 그러면 60만 익스트루드 60 이상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익스트루드 60 해주시고 3D 로테이트로 돌립니다. 그 다음에 무브로 여기 보시면 지금 이 120의 중간에 있잖아요. 제가 작업을 이제 편하게 보여드리려고 해놨으니까 그럼 무브로 옮겨주면 되겠죠. 미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하이드. 그럼 묻혔죠? 보이시죠? 그래서 유니온을 하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러한 것들이 똑같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이렇게 분해를 해놓는 방법만 아시면은 그건 이제 많이 해봐야 되겠죠. 이걸 어떻게 그렇게 분해를 저도 무수히 많이 해봤겠죠. 그러니까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CAD 3D 작업은 정말 쉽게 됩니다. 진짜 쉽게 돼요. 이거는 많이 좀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 형태를 보겠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뭐 단순해요. 이쪽이 이렇게 경사졌죠. 이건 좀 쉬어가려고 제가 작업을 해본 건데 이거를 어떻게 작업을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자 이렇게 이거 하나 만들고 얘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 무브로 갖다 놓고 유니온을 하면 되지 않냐. 이거는 정말 무수히 많은 방법론이 있어요. 근데 두 덩어리로 해서 작업을 하면 제일 간단하지 않겠냐. 그런 어떤 착안을 하시라는 거죠. 여러 덩어리로 하셔도 되는데 그럼 좀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사실. 이거는 여러 개의 상황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실 거면은 여러 개 작업을 해보세요. 일단 저는 그럼 아까 얘기했는데 요거 한 덩어리, 두 덩어리로 해볼게요. 여기 요걸 그리죠, 요 형태를. 그러면 P라인으로 그냥 그릴게요. 막 바로 70에 20에 이게 얼마냐? 이거 치수를 또 빼먹었네요. 하나. 죄송합니다. 여기서 여기가 30이네요. 그러면 30. 제가 자꾸 이렇게 요즘 정신이 없어서 빼먹네요. 그래서 이걸 이제 P라인으로 다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익스트루드 이게 40이죠. 지금 여길 그렸으니까 이 두께를 익스트루드를 해야 되죠. 그 전에 이것도 마저 그릴게요. 요거 그게 좀 편하니까. 자, 10 올라가고 여기서 50이니까 그래서 50 이걸 미리 그려놓을 걸 그랬어요. 제가 근데 지금 미팅이 있어가지고 회의 들어가야 돼서 지금 불이 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요 형태를 그렸고 얘는 20이고 얘는 40이에요. 익스트루드 40.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20. 그 다음에 3D 로테이트로 자 이렇게 해서 90을 돌려줍니다. 같은 형태가 됐죠? 그래서 유니온을 마지막에 해주시면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를 뭐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는 있는데 뭐 서브 트랙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까요? 이 상태에서 잠시만요. 하나 이거는 이제 선택을 하기 나름인데
이 큰 덩어리로 이걸 하나 그리고 다치지가 않았다네요. 이거를 큰 덩어리 이상합니다. 오늘 이거 왜 이러죠? 자, 큰 덩어리로 그냥 일단 잠깐만요. 이거 버그 났네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게 안 잡히는 이유가 지금 이상하죠? 뭐야? 이거 계속 너무 버벅대네요, 오늘. Z 값이 40이에요, 하나가. 그래서 이게 자꾸 포인트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은 체인지해서 엘리브를 특정 들어서 엘리브 높이를 0으로 맞춘 거예요. 그거는 제가 그 체인지 지금 쓰려고 했는데 또 공교롭게 그게 또 걸렸네요, 딱. 자, 야, 없어져라 빨간선. 아우 죽겠네요 이거. 없어졌어요. 자, 요거 얘로 익스트루드를 전체를 하고요. 얘를 빼주면 되지 않냐. 뭐 똑같은 얘기인데 보시겠습니다. 익스트루드 해서 40을 했어요. 여기 밑에 있죠. 그러면 요만큼을 파내야 되니까 얘를 이렇게 무브로 올려서 사실 갖다 놔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익스트루드에서 마이너스 20을 주시면 돼요.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이걸 못 잡겠다 싶을 때는 체인지 명령을 쓰시라는 거예요. 체인지 명령을 써서 이 높이가 40이니까 특성 들어가서 높이를 40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또 올랐잖아요.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에서 마이너스 20을 주시고 서브 트랙을 하시면은 결과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돌려볼게요. 네, 3D 로테이트로 오늘 좀 너무 많이 거시기 하네요. 자, 같은 방법이죠. 근데 지금 해보니까 요거 파내는 것보다 요거 하나 따로 그려서 이렇게 유연하게 더 빠르죠. 더 편하고. 그러니까 요런 이제 장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부분을 하나, 이거는 이제 정말 갖가지 방법론이 있는데요. 이런 형태의 작업을 만약에 이제 해야 된다 그럴 때 가로 60에 40이고 돌출이 40 된 이 사각 박스에서 이렇게 이 대각선을 이렇게 따내는 거예요. 그러면 편집 명령들 중에 찾아서 이제 여기서 뭐 슬라이스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동영상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그걸 못 하겠다 싶으면 이 사각형을 먼저 그리세요. 제가 요거는 이제 보여드릴게요. 렉탱으로 해서 60에 40짜리 사각형을 그리고 익스트루드 40을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별건 방법론이에요. 막 예전에 연습을 할 때 하도 이게 화딱지가 나가지고. 자, 라인을 40이니까 여기 라인 하나 그려요. 저 일부러 이렇게 40으로 한 건 아닌데 미드 포인트 잡고, 자, 그 다음에 이 코너를 잡고, 여기도 똑같죠. 여기죠. 40이니까 20씩이니까 미드 포인트를 다 잡으면 되겠다. 얘는 미드 포인트가 아니네요. 얘는 이렇게 라인을 그려서 여기서 무브 하셔가지고 20을 이동시켜 줍니다. 겹쳐서 잘 안 보이죠?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서 좀. 자, 그러면 이 세 개, 빨간 거, 이 세 개 이 포인트만큼 삼각형을 그려서 익스트루드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좀 약간 무식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느 날 제가. 그래서 그 3D 폴리선 그리는 명령으로 그려봤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렇게 해서. 그리고 됐어. 그럼 이게 이 부위가 지금 안 잡혔어요. 여기를 보면 알거든요. 이게 문제네요. 이게 잡혔네요. 보시죠. 여기를 보고 알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이거 익스트루드 될까?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익스트루드를 했어요. 그냥
그냥 한 연습하는 거니까 뭐 50 막 크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뭐 이런 거 주고 이제 하이드를 했더니 이런 식의 형태가 돼서 이제 서브 트랙을 해봤어요. 제가 그냥 해봤더니 이상한 모양이에요. 이게 안으로 파고 들어간 거예요. 이런 형태가 안 되고 얘는 밖으로 나와서 서브 트랙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짜증 나는데 이러다가 아 이걸 보니까 하이드를 해보니까 얘가 이제 뒤로 나간 거예요. 익스트루드가 그게 이제 이 좌표계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아 그럼 단순한 거죠. 그러면 무브 잡고 옮긴 거예요. 이렇게 자 안 보이죠? 이건 남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 면으로 익스트루드 요 이 삼각형 면으로 익스트루드를 해주는 바람에 겹쳐져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객체가 하나 더 있잖아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빼놓고 그래서 서브 트랙을 해서 얘를 잡아주는 거죠. 결과는 똑같은데 보시면은 보시면은 제가 이거 카피를 해놨잖아요. 자, 결과는 똑같아요. 하이드를 시키면 얘가 이제 얘는 남아 있는 거예요. 잡히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익스트루드를 해서 이 대각 이 면을 깎아주는 방법론 중에 하나를 이렇게 찾게 됐어요. 이게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요거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할 거예요. 오늘은 제가 그냥 좀 시간이 바타가 좀 이렇게 좀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촉박해서 이렇게 해드린 건데 이런 형태의 작업도 이렇게 가능하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 이 형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지금 상황인지 이거를 평면에서 UCS를 돌려주면 돼요. 지금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뚝 달려있죠. 여기가 여기는 지금 없고요. 그리고 요 면은 보이게 되죠. 여기가 이제 이쪽이 여기 깎이면이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달려있는 상태예요. 이거를 서브 트랙을 해서 빼주는 거죠. 자 결과는 똑같죠. 이런 이제 방법론들을 여러분과 함께 계속 공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시를 해드리거나 뭐 그 어떤 이 방법론을 이런 게 있더라 하는 거는 여러분이 좀 더 많이 해보세요. 각자의 방법론 해보시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보내셔도 제가 어떻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어떤 방법론을 제안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안에 있는 결국 요거로 지금 이런 작업을 다 하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그릭이나 그 수정에 들어가시면 3D 관련된 그 명령어들은 책을 보시거나 이제 인터넷에 찾아서 또 이렇게 또 익혀 나가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 명령을 다 안다고 해서 사실 작업들을 다 못 하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 했는데 이런 방법론이에요. 아, 이건 이렇게 그리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런 방법론들을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한 공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약간 버벅대고 그랬는데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오늘 캐드에브와 그 3D 버전 2-2 공유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분리를 해보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